표를 보시면 HD현대의 지배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초록 색깔은 상장한 회사를 의미하고 회색은 비상장 회사를 의미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은 4개의 자회사 중에서 3개가 상장사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현대중공업 쪼개기 상장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주주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참고로 비상장사인 현대상호중공업도 상장을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남인 정기선은 예정대로 HD현대그룹의 선박 쪽인 한국조선해양을 지배하게 되었고, 세습의 과정에서 기업을 구조조정했고 또 상장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미는 바로 한국조선해양 설립과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 먼저 현대중공업부터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중복 상장의 명분은 대우조선해양을 HD현대가 인수를 한답시고 느닷없이 중간 지주사라는 포지션에 한국조선해양을 설립했고,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1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을 자회사로 넣어버립니다. 조선업의 성장성을 믿은 수많은 투자자들이 현대중공업을 품고 있다라는 이유로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했고요. 그렇게 한국조선해양에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에 현대중공업을 따로 상장을 해버립니다. 현대중공업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던 대우조선해양도 인수가 불발이 되어버립니다. 원래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현물 출자로 한국조선해양에 포함시킨다라는 발표를 했던 적이 있고,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워 왔었던 것인데,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불발이 되어버리고 현대중공업 가치까지 빠져나가 버리자 투자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된 것이죠. 애초부터 한국조선해양의 존재 이유가 대우조선해양 인수였는데, 인수 불발 후에는 중간 지주사라는 이상한 형태의 회사가 되어버린 것이고, 정상적인 지주사로서의 브랜드 사용료나 배당금 등의 그런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회사가 되어버린 것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겁니다. 판교의 R&D 센터 출범을 시작으로 핵심 인력과 기술을 끌어모아 한국조선해양에 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에선 이야기했지만, 진실은 지배주주를 위한 작업이라는 게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애초에 불발 확률이 존재하였음에도 현대중공업의 쪼개기 상장의 명분으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인수 성패 여부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상장을 통한 자금 확보였다라는 겁니다. HD현대의 지분을 26% 보유한 정몽준 HD현대 총수 입장에서는 지주사의 최대 주주로서 그룹 전체를 지배하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중간 지주사를 하나씩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된 것이고, 계열사마다 자금을 땡겨올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땡겨오는 전략을 추진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룹의 지주회사부터 중간 지주사 4개의 손자 회사를 모두 다 동일한 시장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HD현대의 애초의 계획이었다.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3호중공업도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상장의 당위성을 주장했었는데, 결론은 재무적 투자자들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분노한 개인 투자들이 뭉쳐서 회사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3호중공업 물적 분할을 반대한 것이고, 우여곡절 끝에 개인 투자들이 회사의 계획을 관철시키게 되고 결국 3호중공업 중복 상장을 막아내게 된다. 개인 투자들이 모여서 대주주의 착취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던 한국 주식시장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황당한 것은 3호중공업 상장이 예정되어 있을 때 이 사실을 숨긴 채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한 전문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3프로TV에 등장을 해서 대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조선주 1픽으로 추천을 했었던 신영증권의 엄경화 위원이 있고요. 수많은 투자들이 엄경화 위원에게 설득이 되어서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했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F킬러입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으나 다행히도 개인 투자들이 뭉쳐서 3호 중공업 상장을 저지했기 때문에 손해를 막을 수 있었고요. 여전히 엄경화 위원은 여러 채널에 등장을 해서 맹활약 중입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사실은 3호 중공업 물적 분할 계획을 숨기고 한국조선해양을 추천했다라는 사실이고, F킬라에서도 엄경화 위원의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문제 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그러지 좀 마. 한숨 좀 쉬지 말고. 아니 한조해. 아니 뭐 조선주만 물린 것도 아니면서 아니 그래. 그렇긴 한데 어떤 건 70%도 저는 원래 조선주까지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저는 조선주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주식은 있잖아. 네. 주식은 실현해야지 손실이고 실현해야지 이익이야. 어? 네. 평가손도 있고 평가이익도 있는 건데. 그건 아직 미약적이니까. 그렇지 마. 아니 그래서 그렇지 습관돼. 조선 그리고 더 본인 책임에서 사는 거야. 그건 뭐 누구를 원망합니까? 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남들 뭐 다 먹었겠니? 네. 엄경화 위원님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4달 전? 5달 전? 방송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한국조선의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한국조선에 투자를 들어갔죠. 만약 물적 분할 이야기를 해줬다면 개미들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2달 뒤에 다시 3프로TV에 나와서 혹시 죄송한데 3호를 상장시키기 위해서 물량 밀어주고 이런 건 아니죠? 아직까지 뭐 상장 그 스케줄이 나와 있거나 이렇지는 않는데 연초에 어찌 되었건 네. 3호는 상장을 일단 시키는 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발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래? 물적 분할이에요 그럼 또 그거? 그런 건가? 그건 사업회사 아닌가? 상장인 거죠. 아, 그래? 분할은 자회사 아니고. 상장이 자회사. 그럼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회사 상장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선업에 좀 집중합시다. 3호만 얘기. 아니, 무슨 자기 주식 뭐 아니, 사적으로 좀 물어봐. 아니, 아니 댓글만 봐도 투자자들이 물적 분할을 가장 궁금해하는데, 올해 3호 중공업이 작년 대비 90%를 이미 수주했다고 하는데 그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걸로 주가 안 움직이잖아요. 물적 분할을 하면은 다 날아가는데 그게 뭔 상관입니까? 지난번에도 이번과 똑같이 김동완님이 물적 분할 관련 설명을 막으셔서 그래서 지금 또 언급하는 겁니다. 3호 중공업 물적 분할로 상장을 막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개인 투자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례가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